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이제 저녁 시간이 됐는데요.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요 조국 그 다음에 오늘 전격적으로 김봉현이한테 술 접대 받았다는 검사의 실명을 공개해서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이 바로 박훈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중점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박훈 변호사라는 사람이 오늘 느닷없이 자기의 이 페북을 통해서 작년 7월 달에 김봉현이한테 술 대접을 받았다는 검사 한 명의 실명을 폭로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익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 저 쓰레기가 날 어찌 해보겠다고 한다면 그거는 전쟁이기를 바란다. 이렇게 막말까지 써가면서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공개를 통해서 또 이 밝힌 내용은 이 김봉현이가 자기의 금호고등학교 후배다 이런 것까지 밝히면서 이거를 공개를 했고요. 이 박훈 변호사가 이것을 공개하니까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이러한 실명이 공개된 검사 이 신상정보사항을 그대로 퍼날른 사람이 조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조국과 박훈이 이 공동으로 이 검사 실명 공개된 검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은 박훈 이 변호사는 오늘 오후에 전격적으로 사준모 여러분들 아시죠?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 이 시민단체에 의해서 서울대검에 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준모 측에서는 이 김봉현 씨의 옥중 편지에 적힌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밝혀지지 아직 않은 상황인데 이 김봉현 씨의 편지 내용이 모두 진실인 것처럼 믿고 피해자 신상을 공개한 것은 명예를 훼손한 거에 해당된다. 더군다나요, 이 박 변호사는 피해자를 갖다가 쓰레기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라고 지칭하는 것은 주관적 감정이 많이 반영돼 있고 현재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박훈 변호사가 게시한 글은 비방의 목적과 반대되는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비방의 목적과 반대되는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했다고는 볼 수 없다. 이래서 이거를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고발, 페북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준부 측에서 이제 고발도 들어가고 이 박훈 이 변호사의 이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현재 김봉현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측에서도 즉각 반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박훈 변호사의 경우에는 본인이 말하자면 지난 10월 16일 날 공개된 그러한 편지는 결국 자기가 김봉현한테 얘기해서 그것을 받아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편지는 사실상 9월 21일 날 쓴 편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김봉현 씨 변호인 측에서는 무슨 말이냐. 김봉현이한테 그 편지를 받아낸 사람은 본인들이다. 즉 변호인들이 접견을 해서 받아가지고 언론에 배포한 것이다. 그리고 김봉현 씨는 이러한 박훈 변호사를 접견한 적도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훈 씨의 이 사실 이 페북에 공개된 글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또 김봉현 씨가 주장하는 술접대를 받았던 검사 3명인데요. 그 어느 누구도 술접대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인하고 지금 어느 누구도 이 부인할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갖고 있으니 날짜를 특정해라 이렇게까지 지금 현재 주장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술 접대를 주선했다고 하는 검찰 출신 전관 예우 변호사 본인이 썼던 이 크레딧 카드까지 공개하면서 그날 공개하면서 여러 가지로 김봉현 씨가 주장했던 그 예를 들자면 이 김봉현 씨의 주장에 따르면 그 전관 변호사가 윤석열 현 총장과 너무나 가까워가지고 상중에 그 검찰 수사관의 상중에 윤석열 총장을 모시고 갔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발로 크레딧 카드까지 써가지고 자기 사무실 옆에서 밥을 먹었을 뿐이다. 무슨 소리냐 이렇게 반박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김봉현 씨의 편지가 지금 많은 부분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박훈 변호사라는 사람이 술 접대 받은 검사라고 주장하면서 이거를 공개를 해버렸어요. 까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명예훼손으로 고발도 되어 있고 이제는 지금 현직 검사 실명이 공개된 이 검사 측에서도
뭔가 법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박훈이도 이제 놀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쓰레기라고 하는 표현 지금 페북에서 삭제했습니다. 페북에서 삭제했어요. 그리고 본래의 페북에서는 믿거나 말거나라는 부분이 말이 그 페북의 말미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거나 말거나 내가 이거를 깐다 이거죠. 예, 그랬는데 이렇게 많은 논란을 야기하니까 또 믿거나 말거나라는 부분도 삭제해버렸어요. 그리고 이러한 이 박훈의 이 페북 글을 그대로 퍼날른 이 조국, 정말 이 치사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도 명색이 장관이라고 그것도 법무장관까지 한 사람을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퍼날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국도 이제 일부 이 페북의 글을 곧 수정하고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 퍼날릴 때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큰 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사건의 수사 및 감찰 대상자이므로 공개의 공익이 있다. 이래서 자기가 퍼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일부 글을 조금 수정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관심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퍼날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일부 이 페북의 글을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이 박훈 변호사의 이 페북 글이 앞으로 상당한 법적 논란을 일으킬 것이 분명해 보이고, 조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퍼날르면서 아직 확인되지도 않은 검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의 사실을 유포하는 그러한 피의도 아니죠. 아직 지금 현재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아직 이 검찰의 정확한 조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 전관예우 변호사 또 이 술 접대를 받았다는 검사들 검찰에서 아직 부르지를 않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조국 같은 사람은 작년에 이 포토라인이라고 불리우는 공개 소환 금지를 포함해서 형사사건 공개 금지에 관한 규정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당시에 국민의 알고리즘에다 이런 지적이 나왔지만은 부 장관은 피의자 인권 보호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이를 밀어붙인 사람이 바로 조국입니다. 그래서 지난 12월부터 형사사건 공개 금지에 관한 규정이 현재 시행 중에 있는데 또 불구하고 이렇게 현직 검사의 신원사항을 일개 변호사의 말만 믿고 그대로 페북으로 퍼나르고 있다는 거, 이것도 상당한 논란이 야기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요 또 이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조국이 펀드 이 인사청문회 때 이거 사회에 환원한다고 약속을 한 바 있어요. 근데 이 조국 사모펀드가 최근에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이 사모펀드 기간이 만료돼서 전부 해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국이 약속한 대로 과연 사회에 이 기부가 될지 지켜봐야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기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대학에 강의 하나도 안 하면서 연간 수천만 원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 조국이에요. 이런 사람이 과연 이 블루펀드 사회에 환원하겠느냐, 약속한 대로. 그런데 이 펀드에는 본래 조국 일가족들이 다 투자자예요. 6명 전원이. 그래서 이 정경심 교수와 딸, 아들, 처남, 그 다음에 또 이 차남,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투자금이 총 14억인데 조국 가족이 10억 5천만 원, 처남 가족이 3억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중간에 지금 정산한 것을 보면 다소간 투자 원금에는 못 미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13억 3,872만 원만 나온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이 사회 기부 약속, 왜냐하면 작년도 8월 23일 날 기자회견을 자청해갖고 뭐라고 했냐, 제 처와 자식명의로 된 펀드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이 소외된 사람들한테 전부 환원해주겠다, 사람들을 위해서 쓰도록 하겠다, 그리고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잠시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실천이다, 진심을 믿고 지켜봐달라, 이렇게까지 했는데요, 아직까지 아무런 지금 기부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펀드가 해산하고 3개월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기부 소식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더군다나 가족 모두가 또 웅동학원과 관련된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 해놓는데도, 그리고 웅동학원도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일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사장이 모친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조국이 급할 때는 사회 환원한다 해놓고 그 이후로
아무것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또 한 번 조국의 민낯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한동훈 한동훈 본부장을 검사장을 복직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진웅, 이 공식적으로는요 이 업무 배제는 안 돼 있지만 사실상으로 업무 배제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채널A 기자와 관련된 6차 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는데요. 이 불구속 기소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항상 광주에서 올라와 가지고 이 공소유지 공판에 직접 참여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참여하지 않고 수사에 참여했던 평검사 3명이 재판에 출석했다고 합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현재 이 재판에서 정진웅 차장검사죠. 이제 정진웅 차장검사가 직무에서 배제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이제 추측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상 오늘 재판과 관련해서는 제보자인 지모 씨도 또 재판에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지모 씨의 경우에는 한동훈 검사장이 먼저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도 출석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법원에서 구인영장까지 발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지모 씨가 등록된 주소지에 살지 않고 있어서 검찰에서 아직까지도 구인하지 못했는데, 이것도 오늘 재판에서 지적이 됐다. 그래서 다음에는요 이거를 강제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과태료밖에는 매길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사건 제대로 정말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 국감장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뭐냐면 국가인권위원회를 대상으로 해서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렸는데요. 거기에서 이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문제와 관련해서 여야 간의 고성이 오가고 상당한 소동이 벌어졌어요. 김정재 의원이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인권위원장 최영애 인권위원장한테 이 박원순 시장의 집무실에서 신체적 밀접 접촉이 있었다, 무릎에 입술을 맞추고 침실에서 신체적 접촉 사실도 조사해야 한다, 요렇게 이 인권위원장한테 요구를 했어요. 요거가 나니까 여당 의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사실관계도 종료되지 않았는데 무슨 이야기냐, 기본이 아니지 않나, 요렇게 항의성 발언이 잇따르고 있고, 그래서 김태년 운영위원장이 진정해달라고까지 요청을 했지만은 소란이 계속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당 의원들은 뭐냐, 야당 의원이 인권위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너무 단정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인권위를 압박하고 있다, 도가 지나쳤다, 요렇게 비판한 거예요. 그래서 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피감경안이 압박을 받았는지 안 받는지는 국민들이 평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맞받아쳤고요. 그리고 김정재 의원 당사자인 왜 의사진행 반환을 방해하냐고 항의하고 또 본인이 말한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어렵게 이 국감이 재개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당은 자기네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 질문 입을 꽁꽁 물게 시키고, 그리고 잘못도 없는 이런 야당과 관련된 얘기에 대해서는 엄청난 이 잘못이 있는 것처럼 과대해서 홍보를 하고, 이것이 여당의 지금 현 실태가 아닌가, 매우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바로 어제 대전지검과 고검을 방문하고 왔는데요. 한 가지 특이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바로 뉴스원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어제 간담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만찬회가 있었는데요. 간담회장에서 30여 년간 이 검찰에서 근무해온 퇴직이 임박한 한 직원이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쭉 읽어 내려갔는데요. 이 편지를 들으면서 눈시울이 좀 붉어졌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싶습니다. 이 어떤 대목이냐면, 이 사무관의 편지에서 많은 분을 모셨지만 윤 총장을 응원하고 싶다, 계속 이렇게 소신을 지켜달라, 이런 당부의 이 메시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 총장이 눈시울이 붉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윤 총장은 이러한 이 간담회 석상과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참 어렵고 힘들었을 때 잘 지냈던 검사와 수사관, 실무관들을 봐서 좋다, 대전이 참 좋지 않냐, 요렇게 얘기를 하고, 대전으로 다천성 발령이 난 한 인사는 쫓겨나서 왔는데 와보니 정말 좋다, 이렇게
화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실명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면 최근에 쫓겨나서 간 사람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바로 이복현 부장검사예요. 이복현 부장검사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사를 마치고 바로 대전으로 쫓겨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전 발령과 관련돼서 이건 즐겁다 쫓겨났지만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또 윤석열 총장도 과거 2016년도 1월부터 1년간 근무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박근혜 정부 때잖아요. 국정원 대선 개입 특별수사팀장으로 차출됐다가 수사 외압을 폭로하면서 좌천된 뒤에 대구 고검에 의해서 발령 났던 데가 바로 대전 고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 감개무량한 이런 측면도 있고, 그때만 해도 본인이 이제 최종 지휘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하는 입장이었잖아요. 당하는 입장에서 그야말로 좌천되고 쫓겨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총장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검찰이 최고 이 사령탑이 돼가지고 내려갔는데, 그 사무관이 그 자리에서 계속 소신을 지켜달라, 그리고 윤 총장 같은 분은 생전 처음 봤다, 응원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순간 이 검찰 개혁, 마침 다른 얘기가 검찰 개혁이잖아요. 그래서 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윤 총장을 몰아내려는 것인데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 이런 결기를 다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고요. 또 오후에 늦게 또 이 보도되는 여러 가지 중요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